네, 기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점과 선, 그리고 평면, 그리고 이들의 어떤 충돌이라고 표현이 되는 컬리전이라고 통상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뭐 인터섹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x, y, z라는 3차원 공간상의 어떤 값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점이냐 혹은 벡터냐 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차좌표계라고 하는 x, y, z 네 번째 성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1이면 점으로 보고 0이면 벡터로 보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3D 프로그래밍에 있어서의 암묵적인 약속이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선을 통과하는 한 점을 통과하는 어떤 직선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반직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직선이라는 게 영어로는 레이를 나타내요. 레이, R-A-Y. 레이를 이제 우리나라 수학적인 그래픽스적인 용어로 반직선을 표현을 하는데요. 벡터 D 방향, 벡터 D 방향이죠. D라는 벡터 방향, 디렉션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D를 사용을 하는데요. P0를 통과하고 단위 벡터 D 방향으로 향하는 반직선 P는 P0 플러스 DT라고 통상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T가 0일 때 같은 경우는 이게 사라지니까 P0가 되겠죠. 그리고 T 값이 증가를 하면 할수록 여기서 시작해서 점점점점점점점 이 방향으로 가겠죠. 만약에 T 값이 음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서 뒤로 가겠죠. 예, 음수니까 당연히 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t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라면 이 p0를 통과하는 무한한 직선을 우리가 이 수식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t가 0일 때는 여기고 t가 1일 때면 이 단위 벡터니까 이만큼 증가를 한 것이고 실수값이면 0.1, 0.2, 0.3 쭉쭉쭉쭉쭉 증가를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쭉 음수면 이 방향이겠죠. 이 방향으로 진행되는 벡터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점을 통과하는 직선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죠. 우리는 벡터의 계산 방법을 알고 있어요. 뭐냐? P1에서 P0를 빼게 되면 P0에서 시작해서 P1 방향으로 나가는 벡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P0를 시작점으로 해서 이게 P0도 상관없고 P1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P1-P0라고 하면 이 방향으로 날아가는 벡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t 값을 사용해서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 둘 사이의 값만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면 t 값은 0부터 1 사이가 되겠죠. 근데 이때 P1하고 P0를 그냥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벡터가 크기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벡터의 크기를 단위 벡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벡터의 크기를 단위 벡터로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노멀라이즈, 정규화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면 벡터의 크기를 1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P1-P0를 한 다음에 얘를 노멀라이즈 한 값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많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노멀 벡터 P0라고 하는 어떤 점이 있고 노멀 벡터라고 하는 이런 어떤 평면이 있다고 하면 평면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같은 평면은 두 가지로 정의를 해요. 평면의 앞을 나타내는 노멀 벡터랑 원점으로부터 이 평면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리값, 이 두 가지의 값을 가지고 평면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P라고 하는 값이 P0하고 P-P0라고 하는 어떤 수없이 많은 벡터들이 있겠죠. 얘랑 이 노멀 벡터랑 내적을 했을 때 0. 내적을 했을 때 0이라는 건 뭐예요?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경우가 언제죠? 90도죠. 90도. 그러니까 이 노멀 벡터랑 뭔진 모르겠는데 어떤 벡터들이 0이 되는 값들, 0이 된다는 건
이 노멀 벡터랑 90도를 이루는 어떤 값들의 집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이 노멀 벡터랑 90도를 이루는 값들이라는 건 이 평면 상의 점들이 되겠죠. 예, 정의 자체가 되게 수학적으로 명확해지죠. 그래서 노멀 벡터랑 90도를 이루는 수없이 많은 특정한 거리값, 특정한 거리값을 가진 그런 벡터들의 집합이, 그런 점들의 집합이 우리가 평면이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B제로는 N은 노멀 벡터죠.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수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AX, BY, CZ 플러스 D 해갖고서 이 디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이 수식 AX, BY 플러스 Z 플러스는 0이라는 것이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이 평면의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좀 전에 봤듯이 노멀 벡터랑 수직을 이루는 90도를 이루는 수없이 많은 점들의 집합인데, 모든 점들이 아니라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이런 식으로 평면을 정의했을 때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FPS 게임 같은 거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되거든요. 뭐냐면 이게 총구예요. 총알이 날아가죠. 그래서 띵 하고 벽면에 부딪히게 되죠. 이 벽면에 부딪혔는지 여부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판정을 내릴 때, 즉 벽면에 부딪혔는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딪힌 부분이 이 평면 안에 있는지 라는 거를 두 가지를 거쳐서 판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px, py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nx, ny, nz 같은 경우 노멀 벡터죠. 그리고 디스턴스에서 얘를 수식에다 딱 집어넣게 되면은 요런 식의 수식이 요 수식이 나는데, 요거를 이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수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지점에서의 충돌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평면과 어떤 레이, 반직선이죠. 반직선, 이게 벡터 V 방향으로 Q1에서 시작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V 방향으로 날아가는 반직선, 이 둘이 교차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둘이 평면의 노멀 벡터랑 이 직선의 벡터가 수직인 경우, 둘이 90도로 교차하게 되면 사실상 부딪힐 일이 없죠. 그래서 면과 면의 법선하고 직선이 수직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 90도를 이룰 때 우리는 이 면은 절대로 교차하지 않는다 라고 판정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T값이, 부딪힌 부분의 T값이 양수라면 총알의 방향이 앞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T값이 음수가 나왔을 때예요.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Q에서 시작을 했는데 음수값에 T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총알이 뒤로 발사된 거죠. 그런 경우 우리 판정을 내리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T값이 음수일 경우는 제외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평면은 이런 식으로 사각형, 정확히는 무한평면인데, 무한한 평면상에서 우리가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 폴리곤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한 번 더 판정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판정을 내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점이 폴리곤 A, B, C라고 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점 포함 테스트라는 걸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런 요 과정이죠. 요 과정을 통해서 점이 포함되는지를 한 번 더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벽면의 충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짜릿하게 생각하는 게 FPS 게임에서 제일 즐거운 게 언제예요? 헤드샷이죠. 헤드샷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헤드샷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러프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헤드샷은 인간의 머리가 둥글다라고 먼저 가정을 했을 때, 둥글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가
구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구 같은 경우에는 x제곱, y제곱, z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이거는 원점에서 이렇게 심플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원점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이런 구 형태를 띠게 되고, 이 구 형태에서 우리의 날아가는 총알 벡터, 이 두 개를 같이 넣어서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수식이 돼요. 예, 이런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결국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서 우리는 얘를 근해 공식에다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2차 방정식의 해는 근해 공식을 통하게 되면 굉장히 심플하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근해 공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t 값을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t 값이 중간에 d라고 하는 부분, d는 뭐예요? 판별식, 디터미넌트라서 d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예, 판별식으로 그랬을 텐데, 그 디터미넌트에 의해서 만약에 t 값이 음수라면 허근인 거죠. 허근이라는 건 뭐예요? 둘이 부딪히지 않았다. 구는 이렇게 생겼는데 총알은 그 구 바깥을 지나간 경우죠. 그래서 d 값이 디터미넌트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d 값이 양수이고 그리고 t 값도 0이라는 건 중근이죠. 예, 중근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뭐예요? 관통한 거죠. 그래서 해가 두 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과 쭉 날아갔을 때 이 부분 두 개의 해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경우는 뭐예요? 바로 정확하게 관통을 한 거죠. 총알이 정확하게 두 개의 해를 만들어내고 이 구라고 하는 부분을 관통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헤드샷이 발생을 한 거죠. t값이 음수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수라는 건 뭐예요? 총알이 뒤로 날아갔을 때죠. 예, 중근이 나와요. 얘도 중근이 나와. 예, 얘도 중근이 아니라 실근. 미안합니다. 중근이 아니라 실근이 나오게 되는데, 실근이 나오는데 똑같은 실근이라 하더라도 t값이 음수일 경우는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소위 말하는 해가 두 개가 나오는 정확하게 헤드샷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이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와 구의, 그러니까 우리가 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구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구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구를 표현을 할 때 구의 위치, x1, y1, z1이라고 하는 구의 중심점, 그리고 반지름 r, 이 두 플로트 x, y, z 그 다음에 r 이라고 하는 세 개의 플로트 값만 있으면 우리는 구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와 구가 충돌이 일어났는지, 이건 뭐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R1과 R2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이 적절하게 충돌을 일으켰는지를 확인을 할 때 심플하죠. 뭐예요?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를 구합니다. 거리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디스턴스를 구하는 수식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각각의 반지름을 더했을 때 그 값이 거리값보다 작다면 반지름을 더했는데 이 거리가 더 길어요. 그러면 부딪히지 않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반지름과 반지름을 더했는데 거리값보다 커지겠죠. 그 경우는 두 개의 구가 충돌을 일으킨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굉장히 간략하게 두 개의 오브젝트의 컬리전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심플하면서도 계산량 자체가 매우 적어서 우리는 이제 충돌, 콜리전에서 매우 사랑하는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직선과 원기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X SDK를 여러분이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SDK를 설치를 하게 되면 SDK의 샘플즈의 C++의 미셀레니어스의 컬리전이라는 폴더에 보시면은 이거에 관련된 소스 코드가 전부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큐브, 그리고 프러스텀, 그리고 폴리곤, 큐브, 그리고 스피어. 근데 큐브 중에서도 얘 같은 경우는 축에 정렬된 엑시스 얼라인드, 삼층 XYZ 축에 정렬인데
X6 Aligned Cube고요. 얘는 오브젝트 바운딩 박스라고 해서 Xs에 정렬되어 있지 않은 non-aligned 되어 있는 큐브, 이것들 간의 어떤 충돌을 우리가 할 때 이 컬리전을 구하는 매우 좋은 소스 코드가 여기를 보시면은 C++ 형태로 제공이 되니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